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입니다. 오늘 신일섭 소장님과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살짝은 누그러지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시장에 이러한 반영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다 그런 위주로 오르고 있네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가면서 그쵸?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뭐 하나투어, CJ, CGV, 이거 뭐 정말 땅굴을 네. 파가지고 저점이 아예 없어졌어요. 저점이 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건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정말 오랜만에 네. 오르고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뭐 이런 거 오르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어려움이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소유하고 계셨던 분 말고는 오늘 접근해서 수익을 또 낼 수 있을까? 이거 오늘 분명히 특징주로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오늘 지금 들어가서 이득 볼 좀 파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우리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현대차요? 네. 이게 또 보는데 현대차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좀 이상해요. 좀 다른 애를 보는 거. 그 뭐냐면은 워낙 현대차가 잘 알려진 종목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얘 알던 친구인데, 뭐 사회에 나와서 지금 한참 지났고, 뭐 결혼됐고 이런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똑같이 그냥 이미지가 안 바뀌었었는데, 이거 뭔가 좀 요즘에 자꾸 하는 행동이 좀 달라지고 이래가지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도 너무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일단 11년 만에 임금 동결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급을 동결한 게 98년 외환위기, 우리나라 외환위기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금부치 팔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2009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져서 미국에서 그 완전 부동산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막 급식 쿠폰 받고 있고 그때 이후로 세 번째로 임금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외환위기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에 거의 비견될 정도로 다들 지금 상황도 그렇게 처해 있고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커다란 이슈가 있기 때문에 11년 만에 임금 동결했다. 요거까지는 현대차가 변한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이건 변했다기보다는 정말 어려우니까 약간 보여주기식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항상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 현대차의 그 노조와 사측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 웃는 모습이 저는 솔직히 신문 그 지상에 나면은 저게 진짜 속으로 웃고 있는 건가 이거 좀 그랬어요. 그렇죠? 카메라를 들였기 때문에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속으로는 웃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커다란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계속 터지더라고 이슈가. 근데 대응하는 게 갑자기 좀 이상해요. 옛날하고 틀려요. 뭐냐면은 또 공분을 샀던 일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뭐냐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뭐 수출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그거 있어요. 비밀 있어. 뭐냐면 옛날에 미국에 처음에 진출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파이를 어떻게 늘렸냐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년 15만 킬로? 10년 15만 킬로 무상 보증을 해줬어요.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제로 베이스에 시작할 때는 뭔가 혜택을 크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줬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용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그때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자동차로서 이제 브랜드를 알리고 외국에 가서 우리가 그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혜택을 준다. 근데 지금 뭐 수십 년이 흐르고 어떻게 변질됐냐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애국심에 불탔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산 소비자랑 외국 소비자를 차별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퍼졌냐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랑 외국에서 생산하는 거랑 자재를 다른 거를 쓴다라는 음모론까지 갔어요. 외국게 더 비싸게 출시가 되지 않나요? 외국 거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해외에서 아예 사서 막 들여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인식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확실한 거는 인터넷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현대차, 기아차를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 단어까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무슨 수출을 잘했다. 여기 뉴스에 뭐 애국심으로 그런 댓글이 달려야 되는데
정말 죄다 욕이에요, 진짜로. 어떤 포탈 막론하고 다 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근데 요즘에 대응을 좀 바꾸면서 좀 이미지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아직 출시가 안 된 차를 카풀을 하셨더라고요. 그 직원분들이 카풀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울산 공장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의장부랑 도장부 직원 2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댓글에는 야 이거 아예 퇴사를 시켜야지 왜 그러냐는데 3개월 정직 엄청 크게 한 거예요. 현대차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묶음 작업이 적발됐어요. 묶음 작업. 이게 묶음 작업이 뭐냐면 원래 이제 3명이 해야 될 작업인데 1명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명은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3명이 해야 될 작업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화자가 생겨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묶음 작업을 적발된 게 직원이 50명이 적발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나눠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빨리 이루어진 느낌이 나요. 옛날 같으면 약간 이런 게 좀 묻혀지고 좀 지나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렇게 세게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자동차의 세대를 참 가르기는 싫은데 옛날에 정몽구 회장님이나 있을 60, 70대 세대와 지금 정의선 부회장의 30, 40대 세대의 어떤 그런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맨날 뭐 백종원 아저씨랑 이제 막 그 감자도 팔고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SNS 소통도 잘하고 이러잖아요. 약간 그 30, 40대로 가면서 재벌 2, 3세로 가면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조가 뭐라고 했냐면 취업 규칙을 위반한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건 완전히 직원이 정말 잘못했고 현대자동차는 잘 대응한 걸로 지금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좋고 그다음에 바로 또 뭐가 터졌죠? 대구 달성군 어떤 지하 주차장에서 코나 EV가 불이 났어요. 근데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어떤 문제나 했을 때 지금 LG화학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현대차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LG화학의 배터리 문제다. 이렇게 결론에서 LG화학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현대자동차가 바로 그 책임 여부 불문하고 지난 2017년 9월 달부터 올해 3월에 제작된 코나 EV 77,000대 국내랑 해외 다 포함해서 이거 리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결정이 되게 빨라요. 저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맨날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임 떠넘기면서 막 이랬거든요. 되게 빨라요. 그래서 노사에 대해 그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강경 대응을 하고 품질 이슈에 발빠른 대응을 한다.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뭐 다른 뭐 기술적이나 기본적인 재무제표 이런 걸 봐도 되는데 이런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슈들만 봐도 현대자동차가 너무 변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좀 어디서 코칭을 받았나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진 것 좋은 같습니다. 얘기네요. 네. 미래형 모빌리티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품질 경영까지 이제 기치를 내걸고 또 소비자들의 만족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당연히 투자 관점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18만 원 안착에 계속해서 좀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주가는 저는 30만 원도 가능하다. 30만 원이요? 6개월 내에. 빠르죠. 이게 왜냐면 주말에 또 아주 커다란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어요. 이거. 네. 이게 왜 크냐면은 이게 거의 그거예요. 옛날에 계곡에 우리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계곡에서 백숙을 시켰는데 평상 대여값이 8만 원이고 4인 가족당 4만 원씩 받아가지고 4416 해주고 24만 원을 내고 백숙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했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들이 있는데 인상 찌푸리기도 그렇고 인상 찌푸리려도 그 무서운 약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먹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댓글에 1위가 뭐였냐면 그때 그 돈으로 5성급 호텔 디너 뷔페를 가세요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호캉스가 터졌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고차로 피해보신 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건드렸어요. 난 이걸 건드릴 줄 몰랐어요, 솔직히. 이거를 건드린 거는 사실 중고차 업계의 영린을 건드린 거고, 이거 비늘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중고차 업계 지금 다 저기 현대기아차 저기 양재동 거기 가서 지금 다 시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건드린다는 건 엄청 큰데 현대차가 이걸 몰아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다 좋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이거 선언을 한 게
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외제차는 다 연계해서 중고차를 팔고 있어요. 근데 국내는 중소기업을 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현대차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 단어가 생긴 거랑 별개로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어제 다 여론을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아직 못 믿음직스럽지만 중고차 우리 피해본 건 너무 싫다. 환영합니다.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중고차 업계 영린을 자극했지만 국민들의 성원이 폭발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것처럼 경기도지사가 계곡 철거를 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커 보여요.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오 업계로 보면 뭐냐면 신사업,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에요. 신약 개발. 어떻게 보면 신사업 진출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 현대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거 이외에 더 이상 신사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고차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진출한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 볼보를 외국 것도 볼게요. 볼보를 인수한 중국의 길리자동차. 그래서 우리가 막 스웨덴에 볼보 하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 중국 자동차 아니야? 이러죠. 왜냐면 자본을 샀기 때문에. 길리자동차는 중국 상해나 심천지수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20개선을 돌파해가지고 아주 좋은 지금 기술적 모습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때 제가 보여드린 양산차들, 포드 모터랑 지금 그 제네럴 모터스 보면은 20개월선에 근접했어요. 그리고 테슬라 보죠. 테슬라는 완전 날라갔고요. 인공위성 쏘듯이. 그리고 니콜라, 수소트럭은 얘는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자, 이거 종합해보면 뭐냐면 GM하고 포드가 갖고 있지 못한 전기차, 수소차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테슬라까지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테슬라가 간 거보다는 못 가지만 GM이나 포드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합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0개선을 넘어서서 테슬라가 간 거의 한 절반이나 뭐 그 정도 갔겠죠. 여기서 뭐 페라리 같은 명차 이런 식으로 가려면 제네시스를 키워야 되는 건데 그건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비슷해요. 테슬라만큼 뜨려면 얘는 30만 원 넘어가야 되는 거고 GM 포드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되게 적절한 것 같고 여기서 전기차나 수소차의 이슈가 더 나오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PER 이 부분이죠. PER이 보면은 2019년에 11배였는데 지금 17배 정도 나오거든요. 예상치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야, 수치가 늘었다. 11배에서 17배로 올라갔으니까 고평가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11배를 받다가 지금 오늘 보고서는 못 펴놨는데 보고서 현대자동차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뒤에 보면 PER 밴드, PBR 밴드가 있는데 저렇게 되면 PER 밴드를 그려놓으면 PER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그 높은 PER을 받게 됐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저게 이제 어떤 알을 깨고 나오는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2개월 동안 쉬고 있고 18만 원대를 지금 계속 지금 비비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때문이에요. 여기. 선 하나만 그어볼게요. 여기 지금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여기서 횡보하다가 무너졌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어디 있냐면은 20만 원에서 여기 밑단에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지하다가 무너졌죠. 여기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2010년에서 15년의 이 거래량과 지금 터진 거래량을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게 업종은 다른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자, 이마트 봐봐요. 이마트 보세요. 이마트 보세요. 이마트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반전했냐? 이 거래량을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바닥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이 반전의 힘이 일어나고 있고 18만 원, 20만 원대 벗어나면 저는 이 중고차 시장이 이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27만 원을 넘어선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현대자동차를 지금부터는 옆에 항상 두고 있었던 친구가 못마땅했지만 얘가 이제 변했기 때문에 다른 눈으로 다시 봐야 된다.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을 오늘 또 만나봤습니다. 신혜섭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